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말하죠. 회계사 시험은 엉덩이로 붙는 시험이다. 실력 있는 사람이 결국엔 붙는다. 저는 이 말이 절반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계사 시험은 실력만으로 붙는 시험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운도 좋아야 붙는 시험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막연한 그런 썰이 아니고 제가 직접 겪은 경험 때문인데요. 저는 실제로 재무관리랑 회계감사 두 과목만 남은 이유예생이었습니다. 이미 세 가지 과목을 합격을 했고 합격까지 정말 한 발짝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감사 1점 차이로 탈락을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회계사 시험은 운빨 게임인가? 이 회계사 시험 구조를 보면 운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바로 과목별 난이도가 매년 들쭉날쭉하다는 것인데요. 이 시험은 난이도가 일정한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애는 재무회계가 빡세고 어떤 애는 세법이 그리고 어떤 애는 감사가 빡세요. 그래서 이 난이도는 수험생이 통제할 수가 없는 변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이 시험은 유예제도랑 총점제가 같이 적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난이도 변동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합격 여부를 아예 바꿔버리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2023년 2차 시험 이전에는 금감원이 최점 기준을 변경하고 또 수험생들 점수를 일괄적으로 업해서 합격자 수를 최저 합격자 수 이상으로 유지를 해왔는데요. 베이스업이나 채점 기준 변경도 어떻게 보면 이상한 방법이라서 논란이 있었지만 매년 복불복인 과목별 난이도로 인해서 억울하게 떨어지는 수험생을 구제해주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방법이었죠. 그런데 총점제를 적용하는 지금은 이 복불복인 난이도를 컨트롤할 방법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희라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주희는 올해 1차를 합격을 했고 2차에서 재무관리 세법 그리고 회계감사에 집중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그해 시험에서 그 세 과목이 전부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도 죽도록 공부했기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턱걸이로 부분 합격을 합니다. 이제 내년에 나머지 과목을 준비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또 운이 나쁘게 이번에는 그 나머지 과목들의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한 과목이 60점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총점제가 적용이 될 텐데 이미 작년에 봤던 과목들도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총점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 탈락,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봉이라는 수험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친구도 똑같이 올해 1차를 합격을 하고 2차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친구가 준비한 과목들이 그해 시험에서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높은 점수로 부분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을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과목들이 그해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한 과목에서 미끄러져서 60점 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총점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미 작년에 그리고 올해 친 과목들의 난이도가 모두 낮았기 때문에 총점이 높게 나오죠. 그래서 총점이 충분해서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는 매년 반복이 될 겁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 유예생이었을 때 재무관리랑 회계감사 이 두 과목만 남아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땐 제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감사 58.8점을 맞아서 1점 차이로 탈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2차 시험이 끝난 뒤 8월 30일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채점 방식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동안의 금감원은 베이스업 플러스 채점 기준 조정이라는 방식으로 합격자 수를 조정을 해왔습니다. 이 방식도 채점 기준을 도중에 바꾸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미 비판도 있었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매년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억울한 탈락자를 방지해주는 장치였어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 이후에 금감원은 바로 기존 채점 방식을 버리고 2023년부터 바로 총점제를 적극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문제는 이 발표가 시험이 끝난 뒤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제 점수 58.8점을 보고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 방식대로였다면 나는 합격하고도 남았겠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행정심판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도 계속 운이 적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금감원이 계속해서 총점제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험 구조를 보면 과목 난이도는 계속 복불복이고 총점제는 계속 적용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운의 영향은 계속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회계사 시험은 실력 플러스 운입니다. 실력만으로 설명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이 영상을 그래서 하지 마라 이 말을 하려고 만든 건 아닙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려면 운 말고도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수험생의 성격과 그 주변 환경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성격이 버티는지,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무너지는지, 어떤 주변 환경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5년간의 수험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공부했던 수험생들, 도중에 이탈한 수험생, 장수생들, 빨리 붙는 수험생들 모두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Q&A 형태로 정리해서 전자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회계사 시험 공부법, 과목별 특징과 과목별 공부 전략, 그리고 회계사가 된다면 법인에서 1년을 어떻게 보낼지, 회계사라는 직업이 앞으로도 지금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같은 내용도 전부 담았습니다. 만약 회계사 시험을 진짜로 진입할 생각이라면 적어도 내가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지, 내가 빨리 합격할 수 있을지, 회계사라는 직업이 뭔지 이건 확인하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전자책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겠습니다. 회계사는 분명히 좋은 자격증이에요. 하지만 이 자격증을 위해서 나의 5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나와 맞는 시험인지, 나와 맞는 직업인지, 이거는 시험 진입 전에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5년이 걸려서 회계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계법인을 나왔죠. 회계사가 제 적성에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회시생 분들께 그리고 예비 회시생 분들께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작정 시작하지는 마세요. 충분히 알아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여러분의 5년을 아끼는데 이 영상과 제 전자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